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6월 첫날 주식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최근 며칠간 여행주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이제는 마스크를 벗게 되는 기대감에 화장품주로 또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사전 예약 백신 접종 관련돼서 얀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백신과 관련된 기대감 속에서 여행주와 항공주, 또 영화주까지 다 같이 올라오는 흐름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해외 증시 이 종목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미국 핀테크 기업 인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주가만 18% 이상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IT 쪽에 지출을 늘린다는 부분에 수혜를 입고 있는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투이트는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세금 계산 플랫폼인 터보텍스를 가지고 있고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구독 모델 회계 솔루션 퀵북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보급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 추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한국전자인증과 같은 IT 업체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빠르게 지수를 회복하면서 최고가 경신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단숨에 3221선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가져와 보았는데요. 파마리서치 그 중에서도 인바디가 정말 무섭게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가장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찍고 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외에 CJ 프레시웨이라든지 GS 홈쇼핑, 모두투어, SAMT, 또 청담 러닝과 같은 교육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정상 JLS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률이 높았던 섹터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스펙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바디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팬데믹의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인바디의 1분기 매출액이 같은 기간보다 18%, 영업이익은 무려 83%나 늘어난 102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B2B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B2C 부분을 강화한 부분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상사 유통업체 중에 영업이익률이 탑5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광주 신세계라든지 서플러스 글로벌, 신세계, 메커스, 현대 홈쇼핑과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증가액 1위는 삼성물산이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1위는 롯데쇼핑이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KTB투자증권이 청담 러닝에 대해서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는 소식으로 목표 주가 43,000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인 라이브 클래스가 성공했다면서 연내 정식 클래스를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 감소에도 성장을 이끌었던 점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된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급등주 한번 살펴보시면 세미시스코와 아가방 컴퍼니, 대동기업, 토박스 코리아, 시너지 이노베이션과 같은 기업들이 급등하였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미생물 배양 배지를 납품한다는 소식으로 강세를 띠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제로투세븐, TBH 글로벌, 손오공, LNK 바이오가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입니다. 어제는 또 5G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2차전지가 어제 삼성 SDI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통신주가 좋아진다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도 좋은 흐름으로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얀센 관련된 백신 이야기로 시장의 뉴스가 가득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한전선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와 같은 두산 관련된 그룹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위아도 같은 선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이 세자녀를 허용한다는 이런 소식에 따라서 출산주들이 들썩이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제로투세븐과 아가방이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좋은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중공업이 5,290억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내척을 수주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상위 1% 곳의 픽을 보시면 HMM과 대한전선, 유바이오로직스 등을 집중 매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부 시스터즈라든지 SMCAC, 위즈코프와 같은 기업들 계속 관심주에 넣고 있고 삼성제약과 이스타코, 캐리소프트, 이현제약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관이 다시 붐빈다는 제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기사에서 보시면 CGV와 제이콘텐트리가 목표가가 상향되었습니다. 제이콘텐트리 정말 좋은 흐름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를 동반한 이런 OTT 관련주들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 흐름으로 잘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백신을 맞은 관람객들은 50% 할인 행사를 벌인다고 하니까요. 영화관 쪽에 다시 붐비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법원이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주자마자 사조산업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가 경영참여에 직접 나서면서 합병을 반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합병을 추진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는 내용 나오면서 오늘 사조산업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자인증과 한국정보인증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전자인증의 주가 상승세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토스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토스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이 7조 원 이상 평가를 받으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미국 상장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망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알리코 제약은 보통주 503만 주 무상증자 소식을 발표하였고 세미시스코는 운영자금 목적의 70억 원 유상증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삼성 스펙이온은 전시 행사, 대행사, AMP와 합병한다는 소식을 발표하였고요. 오늘 세미시스코는 최대 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에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의 상승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동방성기, 대우조선 해양, 삼성중공 우와, 세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과 해운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항공우주 쪽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애니능률과 CMS 에듀, 메가MD, 청담러닝 등 관련된 교육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 준비하였는데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대원전선과 대한전선이 관심을 끌고 있고 HMM과 두산중공업 계속되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애니능률, 셀트리온, LG디스플레이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에 대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남양유업, 덕성, 한국전력, 오늘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요. 관련돼서 좋은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출산 관련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자 화장품 관련 종목이 웃었다는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인 수요 및 면세점 채널의 판매 회복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외출이 줄었었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었지만 이제는 화장품 사용량이 다시 늘어나게 된다면 노마스크 관련주로 분류되는 화장품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 회복 수혜를 누리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티몰 글로벌에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고 또 중국 SNS 생방송 플랫폼에 다수의 왕홍과 손을 잡고 중국 소비자 유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한국 콜마도 애터미를 통해서 계속되는 수익성을 견인 중이라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3자녀 정책이 오늘 오가닉티 코스메틱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중국 내 영유아 아동용 화장품 생산 전문회사 이렇게 중국적 소비에 대한 기대감과 또 연결되는 종목들 같이 한번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60에서 74세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모레 마감된다는 소식과 함께 6월에 누가 어떤 백신을 맞는지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층 사전 예약률은 72.1%를 달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탈출 대열에 동참해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얀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전 예약 첫날에
선착순 예약이 마감되는 진풍경이 일어나면서 예약 전쟁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대 위주의 예비군 민방위들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예비군 민방위 소속의 또 여성분들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유일하게 1회 접종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관심이 쏠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소비에 대한 기대감, 경기 회복과 또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30세 미만은 이달 중순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되는 사전 예약 기간 내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예방접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관심을 쏟았던 뉴스는 바로 쌍방울 그룹에 이어 하림그룹 계열사까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에 매각이 될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 경영 계획을 적정성을 판단해서 장기적인 비전뿐만 아니라 영업 계획까지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고용 안정 프로그램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에 매각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타항공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중견기업으로부터 우선 100억 원가량을 대출받아서 AOC 재발급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상 JLS라는 기업이 또 실적이 좋아지는 교육 관련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상 JL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락폭이 컸다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면서 기존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가치주는 승리하는 자리에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 SDI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2차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젠5 배터리로 수익성이 계속 높아지는 고속 충전 기술을 유지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하이니켈 NCA 배터리는 하반기 양산될 예정이고요.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앞으로 유럽향의 공급은 지속 확대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SDI의 헝가리 배터리 2공장에 대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강렬한 흑자 예감이 나고 있다는 삼성 SDI 2분기에 일낸다라는 제목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LNK 바이오가 척추 임플란트 쪽에서 유럽 CE를 인증하면서 획득 소식에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PHA인데요. 묵묵히 성장의 재료를 모으고 있는 가치주라는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PHA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무빙 파트, 도어와 후드, 트렁크, 테일게이트 등 관련 시스템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과 GM을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 고객사 다변화와 함께 아이템 고도화에 초입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V 스타트업의 출현을 계기로 무빙파트 부품 시장에서 신규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되고 있고 현재 유럽 상용 전기차 업체와 미국 전기트럭 업체로부터 도어 레치 수주를 확보했다는 부분으로 계속되는 OEM들로부터 수주를 넓혀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년간 캐파 증설이 계획된 만큼 앞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예상 매출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성인데요. 증설 효과로 턴어라운드 기대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배터리 소재 공장이 대규모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 가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용 매출이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도 증설이 되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 시장에 따라서 고성장세가 이루어진다면 동사의 수혜가 예측된다는 부분 2022년도까지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증설 효과로 인한 턴어라운드는 물론이고 전해질 쪽에서 냉매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 좋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5,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니뮤직의 중간 점검을 해보자는 리포트인데요. 높은 해외 음원 유통 성장 부분에서 계속되는 CJ 그룹 쪽에서 지니뮤직에 대한 콘텐츠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드라마와 영화 OST 등 음악 프로그램의 음원 판권을 유통 중이라는 부분에서 한류 콘텐츠가 다양한 OTT 플랫폼을 통해 세계화를 이루는데 지니뮤직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K-팝 팬덤의 저변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네거티브 쪽에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직 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KT그룹 조직 개편을 지켜보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7,7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INC인데요. 통신 반도체 기반 팹리스 기업으로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 하반기부터 한전 AMI 사업 재개가 된다면 무선 멀티사업부 성장 부분에 따라 흑자 전환이 예측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 600억 원, 영업이익 70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 모든 사업부의 성장과 함께 신규 사업 성장 잠재력이 기대된다는 부분에서 좋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중공업 지주인데요. 산업재 종합그룹으로서 위상이 확고해지는 변화의 최정점에 위치했다는 내용으로 현재 리스크가 없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와 석화 부분 등 여러 가지 4분기에 레벨업된 부분이 최근에 건설기계 부분까지 호조가 이루어지면서 다같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쪽에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익 개선 기대감과 또 배당 매력 증가 부분, 인수 합병이 마무리된다는 쪽에서 앞으로 본업까지 계산되게 된다면 산업재의 결정체로서 현대중공업 지주가 9만원까지 목표 주가 27%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 PBR은 0.3에서 0.45배 수준으로 하반기 탑픽으로 현대중공업 지주를 보자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손자 회사 현대중공업 상장은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조선 해양인데요. 늦게 시동을 거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5월 기준 수주 목표 달성률 33%로 업계 평균 달성률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주력인 LNG선의 발주는 하반기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 성과는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 부분의 고정비 부담 해소까지 예상되고 있다는 부분, 앞으로 EU가 기업 결합 심사를 승인한다면 주가는 4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부진한 실적과 수주, 선가 업사이클 시기엔 늦게 시동을 걸수록 유리하다는 전망으로 투자 의견 바이와 적정 주가 4만원까지 상승 여력을 18%에서 25%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마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경기 회복과 소비 관련된 쪽에서 여행주와 교육, 또 항공주, 또 이번에 화장품주까지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